안녕하세요. 황철중 대표입니다. 2021년 7월 14일 수요일이죠. 9시 31분 지나고 있는데요. 개발자분님 어서 오시고요. 자, 대한과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과학. 대한과학을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요. 대표님, 대한과학 줄긋게 보는데요. 뚫고 안착한 좋은 자리 맞나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차트 분석을 통해서 대한과학 한번 쭉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주식 분석, 주가 분석을 하는 이유는 가지고 있다면 결국에는 잘 팔으려고 그러는 거죠. 잘 빠져나오려고. 그러니까 잘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수익 내서 나올 수도 있고, 위험이 감지된다면 미리 대응하는 차원이죠. 근데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결국엔 대응의 관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차트 분석은 대단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한과학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 가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주가라고 하는 것은 실적하고도 상당히 연관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알겠지만은 전망도 좀 봐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봐야 된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 겁니다. 자, 이런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대한과학 한번 보면요. 2011년서부터 그 다음에 작년 2011년서부터 한 10년간의 주가가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2,700원에서부터 34,400원까지 어떻게 보면 대한과학은 작년에 2020년도에 저가랑 고가를 다 확인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보이죠? 어제도 제가 KM테크인가요? 그거 얘기 드리면서 있는 대로 한번 보자라는 말을 여러 번 썼어요. 그죠? 운영자님 어서 오시고요. 그죠? 그러면 있는 대로 본다라는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일단 대한과학을 지금 상태로 보게 되면 이 자리가 좀 보여요. 이 자리가. 여기 자리가 보이죠? 11,800원 선. 그리고 이 자리가 좀 보이죠? 이 자리가 12,400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인 13,900원 정도가 보입니다. 지금 이런 자리는 어디를 보고 생각을 한 거냐면 2012년에 고점을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2013년에도 고점을 맞고 떨어졌고요. 그죠? 열심히 또 올라왔다 2년 뒤에 다시 2015년에 올라왔는데 이기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가 고점을 낮아지면서 약 한 5년간 하락을 지속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 지점이 보입니다. 이렇게 흐름을 대추세 흐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가격을 바꾸기 시작한 지점은 여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 강의를 이제 여러 번 들으셨다면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가운데 속에 2013년부터 시작을 했던 주가 흐름이 2020년까지 흐름이 내려갔다 저점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가격대 즉 한 가격을 보게 되면 6,000원에서 한 7,000원 사이를 6,000원에서 7,000원 사이를 돌파해 줌으로써 주가는 탄력 있게 쭉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2020년에 3만원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근 2,700원이니까 3,000원에서 3만원까지 갔다는 얘기는 10배 정도 간 거죠. 그죠? 스트레이트로 그냥 쭉 한번 상승을 했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작년에 종가 그리고 시가를 시작했을 때 윗골이 좀 달고요. 위로 갔다가 이기지 못하고 계속 내려왔는데 아랫골이 달고 반등했습니다. 근데 이 아랫골이를 가만히 보니까 과거에 2015년, 과거에 2012년도에 저항이었었던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13년에 안착을 못했으니까 여기가 지지, 저항이 포함되는 가격대임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자리를 깨지 않으려고 지금 대한과학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전에 이 자리는 그 전에 거래가 가장 많았던 가격대가 5,000원에서 6,000원이었었는데요. 여기 보다시피 쭉 올렸다가 여기서 거래가 많았어요, 이게. 그렇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팔았다는 얘기고요. 누군가는 여기서 많이 샀다는 얘기죠. 팔고 사고를 많이 했던 가격대가 매물로서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 주가가 만약에 올라온다면 여기가 매물로서 누군가가 물려있는 사람들이 던진다고 하면 여기는 쉽게 이렇게 올라가지 못할 것이고 올라와도 한 번은 걸릴 수 있는 가격대가 바로
2만 원대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따라서 대한과학은 올해 저가였던 11,800원 그리고 12,500원대가 무척 중요하고 만약에 올라온다면 2만 원대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2만 원하고 2만 원 그리고 11,800원이 매우 중요한 가격대라는 것을 연봉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윤재영님 어서 오세요. 그렇죠. 따라서 지금 이 자리를 일단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올라갔던 즉 그 전에 주가가 이렇게 갇혀 있는 모습 속에서 지지를 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크죠. 그죠? 그래서 의미 있는 곳에 일단은 갔다가 지지를 하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튕겨나갈지 이렇게 꺾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자리는 이 저가를 확인하고 있는 이 위치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대한과학을 연봉을 통해서 봤을 때는 11,800원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죠? 2만 원대 가격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두 가격대를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있는 그대로를 보자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추측하거나 뭐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저것도 추정 가격인 거지 정답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6번과 7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점을 연봉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그다음 월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월봉은 당연히 1년은 12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1년 그러니까 연봉 하나가 12개의 월봉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그 움직임 자체가 조금 더 연봉보다는 월봉이 구체성을 띠겠죠. 그래서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보니까 이렇게 밀렸던 자리 보니까 11,800원 그리고 지금 가격인 13,900원 그리고 중간값 움직였던 12,580원 정도가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여기가 저항 가격대 그 다음에 저항 가격대 그런데 저항 가격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월봉에서도 작년에 한번 걸렸었어요. 그죠? 그리고 밀렸었던 거죠. 윗골 달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3번 정도의 지지를 강하게 저항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그대로 통과하면서 대한과학은 주가가 쫙 올라갔다가 여기서 누군가가 많이 팔았다는 얘기죠. 팔고 사고를 반복했음을 알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쭉 밀렸었잖아요. 쭉 밀렸다가 올라갈 때 여기 또 걸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누가 대량으로 던질 수도 있는 가격대가 바로 2만 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17,800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최근에 지지하장을 이루었던 이 가격대에서 멈춘 건 되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지지를 했다가 올라갔었던 거죠. 그리고 깼다가 다시 지지하고 강하게 저항을 맞고 떨어져서 지금 또 지지를 받고 여기 놓여 있죠. 따라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이 지지와 저항 흐름을 다시 한번 의미가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연봉에서 봤던 그 파동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월봉이 있죠. 따라서 여기 저항대 그리고 저항대 그리고 저항대였는데 이제는 이 자리가 지지대로 바뀌어놓은 거죠. 이렇게 지지대로 바뀌어서 이 자리는 향후 주가가 깨서 밀린다면 저항을 작용하면서 빠진다면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따라서 이 기준에서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대응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죠. 손절을 한다든지 비중을 줄인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눌림을 완성해서 나간다면 여기를 깨지 말고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차트는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간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이 제시해놓은 가격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시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참고하면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월봉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가가 내려오던 흐름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려오던 흐름이 뭔가가 이렇게 바뀌는 시점을 보게 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점을 높이면서 비록 올라가지 못했지만 여기서 파동을 쳐서 한 번씩은 이렇게 움직였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또 한 번 2016년서부터 쭉 내려오던 그림을 즉 흐름을 고가가 낮아지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한번 주가는 한번 랠리를 펼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의미 있는 지점에서 멈췄죠. 그럼 멈춰서 돌아간 다음에 한 번 더 여기까지 2만 원, 그리고 2만 원을 제끼면 한 번 더 고가를 도전할 수가 있겠고, 매물을 걸려서 못 간다면 여기서 늘어지거나 아니면 쳐졌다가 다시 올라가거나 깨지는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무척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르다가 고가가 낮에 내리다가 저가를 높이면서 오르다가 다시 고가를 낮추면서 내리다가 저가를 높이면서 오르다가 이제 의미 있는 자리에 멈춰서 튕겨 나갈지 아니면 그게 계속 이어서 갈지 모르겠지만 매우 중요한 위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자, 이런 점 연봉을 월봉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주봉으로 넘어 볼게요. 한 주는 52주 정도 되죠. 1년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50주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쉬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도 52주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1년에 거의 50개 봉 정도가 되는 거죠. 그죠? 이 하나가. 그래서 이 주봉. 요게 1년이잖아요. 2000, 요게 1년 단위로 움직이는 단위. 그러니까 아까 그 1년을 12개 봉으로 본 월봉으로 보다가 이제 1년을 주 단위로 52개 봉으로 넓혀서 보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주봉이죠. 그래서 파동이 연봉보다는 월봉보다는 주봉이 당연히 구체성 있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토토님, 상일이님, 도토리님 어서 오시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왼쪽에 11,700원 선, 이 선하고 이 선이 빼곡하게 이렇게 지지하장을 교차한 가격대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우상향의 추세선을 그리게 되면 이런 그림이 그리겠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보게 되면 주봉의 흐름은 이렇게 지금 추세선을 따라서 내려오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아직은 대추세인 주봉의 형태를 우상향으로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죠? 자, 이런 형태를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이 고가가 낮아지면서 아직 이 흐름을 높이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이 저점을 높이고 그 다음에 지지화장을 깨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의미 있는 자리에서 멈췄고 그것도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대한과학의 주가는 이렇게 내려오던 주가 흐름이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을 필요도 할 수 있겠지만 주지 않다더라도 일단 이쪽으로 넘어가서 영역이 바뀌면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치면서 아까 2만 원대의 이 매물벽이 되게 많은 가격대잖아요. 여기가. 그죠? 여기까지 한번 왔다가 꺾일지 돌아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한 가격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대한과학은 기술적 분석으로 연봉, 월봉, 그리고 주봉까지 이어서 보게 되면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 체킹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가 분석이라고 할 때 기술적 분석이 모든 거 다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 대한과학이 어떤 종목인지를 한번 서칭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실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과학. 상세 정보라고 뜨죠.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벤처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소형주입니다. 업종은 유통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1,047억 원 정도 됩니다. 어제 대비 오늘 그 보합근에 끝났으니까 1,047억, 1,050억 정도 시가총액이 되는 거죠. 이 정도면 뭐 소형주스럽죠. 근데 소형주 중에는 뭐 800억 미만도 있고 막 그런데 그래도 1,000억 정도면 양호한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늘 그렇듯이 이제 여기서 이거 한번 보죠. 대한과학을 볼게요. 코스닥 상장 기업, 연구용 실험기기, 그 다음에 종합유통, 뭐 이런 데 하는 게 있죠. 자, 재무제표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자,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작년 2, 4분기, 3, 4분기, 그리고 4, 4분기, 올해 1, 4분기로 이어지는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160억, 146억, 172억, 그 다음에 138억. 소형주 치고는 매출액 구조가 그래도 나름 양호한 흐름을 갖고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도 일단 잘 유지가 돼요. 그래서 뭐 굉장히 나쁜 것은 안 해 보입니다. 딸목루님 뱅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갑자기. 아이고 깜짝이야. 자, 기본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 그래서 기본적 분석에서 보게 되면 나름 최근 1년 동안은 적자는 보지 않고 돈을 버는 회사다.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이어지는 움직임을 봤을 때는 나름
올라갔다. 지금 주가는 좀 밀리긴 했으나 이 흐름이 눌림으로 봐줄 만큼 얘는 그래도 양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항상 파란색이면 제가 굉장히 캐치를 찍잖아요. 그게 눌림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생기면 그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으로 이어갈 수가 있겠지만 이 정도 실적이라고 했을 때 이 자리는 또한 아까 우리 같이 봤지만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대한과학이 그 전에 있었던 레벨 아웃, 이 밑에 있었던 레벨이 11,700원 여기 기점으로 해서는 레벨을 높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실적이라면 이 밑에서 보는 것보다는 여기가 그래도 의미 있는 지지점이라고 생각해서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따라서 대한과학은 나름 분기 실적하고 주가의 흐름을 매칭을 시켜보면 설명 가능한 이런 움직임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 최근에 보게 되면 17년, 18년, 19년, 20년까지 이어지는 최근 4년에 보면 400억, 470억, 550억, 615억. 그래도 느는 축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만 봐도 기술적 분석으로 연봉, 월봉, 주봉을 살펴보니까 여기는 이유 있는 지지와 저항을 만들어 놨던 자리이면서도 동시에 기본적으로 펀더멘털 가치를 보니까 이 정도면 소형주 치고 상당히 양호한 실적으로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밑에로 주가가 빠진다고 하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빠질 수 있다는 거죠. 한 레벨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가 쉽게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뀐다면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버블이 아니라 이 정도는 조정이라고 할 수 있고 눌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은 주가 흐름을 이야기할 때 이 가격을 봐요. 3만 원이라는 가격을 보고 이 반토막 났으니까 주가가 빠졌다 나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어떤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면 약간 버블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버블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다시 찾아와서 이 자리를 깨지 않는 한 이건 버블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주가는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파동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낼 수가 있겠죠. 자, 대한과학 그러면 어떤 악재가 될 만한 이야기라든지 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뉴스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최근에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대한과학 뭐 이렇게 나오고요. 대한과학 나오는데 주가에 미칠 만한 그런 소식들은 최근에 없는 것 같아요. 쭉, 그죠? 그냥 그만하다. 그냥 이렇게 나오고요. 그렇죠. 별로 없어요. 어떤 악재가 될 만한 이야기, 주가를 변동시키는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냥 대한과학은 정상적으로 매출액 구조나 주가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대한과학을. 그러면 적어도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이 트렌드선은 우상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추세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무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일봉, 주봉, 월봉으로 이어지는 이 저점의 흐름은 굉장히 양호한 흐름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여기 지지하장으로 이뤄진 이 부분 한번 줄을 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 저가했던 이 부분 이렇게 진다면 여기 얼마죠? 12,000원대하고 11,000 아까 800원이었죠. 거기를 하회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대한과학은 충분히 첫 번째 여기 뭐죠? 여기 매물 있던 자리까지는 반등해 줄 만한 충분한 위치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져요. 일단은 그렇죠. 그러나 주가라고 하는 건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저런 실적과 흐름이 괜찮았는데 이게 빠져서 이탈하게 되면 11,000원하고 12,000원 사이를 하회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줄이거나 그 다음에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되겠죠. 그래서 대한과학은 11,800원과 그 다음에 12,000원대를 지지를 삼고 그 다음에 2만원대라고 하는 매물 부담이 있죠. 그래서 여기 가서 올라가는지 다시 꺾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반등의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황 대표라면 대한과학 할래? 전 하죠. 왜냐? 기준이 너무 뚜렷해요. 그 다음에 못할 이유가 없는 게 뭐냐? 얘가 괜찮아요. 내용이 괜찮아요. 그죠? 막 커머니가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있는 걸 그대로 이걸 가지고 내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이런 게 아니고 이 사실만 가지고도 전 충분하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보여지는 이 액면이 모든 게 아니고 이 이면 세계에 어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악재나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주가는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밑으로. 그죠? 그리고 저항을 자꾸 받겠죠. 물론 빠진다고 해서 다음에 이렇게 안 올라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건 가봐야 알겠죠.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1,000원, 12,000원, 11,800원과 12,000원은 저는 꼭 지키면서 매매를 하겠다는 뜻이죠. 한다면. 그리고 최근에는 이 자리는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자리였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충분히 지금 가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수렴대로 이렇게 넓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지켜보다가 지금 사도 좋고요. 올라가서 안착해서 이렇게 턴할 때 사도 안 늦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래가 좀 있으면 더 좋겠죠. 지금 거래가 이렇게 줄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무게를 실어서 위쪽으로 간다면 여기 보시면 2만원과 22,000원 사이, 그리고 11,800원과 12,000원 사이가 중요한 지지대. 그래서 제가 표시할 때 이런 표시를 자주 하죠. 황 대표가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여기는 최소한 깨지 말자라고 해서 제가 여기 하늘색으로 잘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1차적으로 갈 자리, 그리고 이걸 넘었으면 주가의 향후 움직임은 이런 화살표를 잘 그리죠. 황 대표가 이거를 이런 표시들이 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넘어가면 가고 걸릴 수가 있고 만약에 내려가서 저항을 받으면 빠질 수 있겠다. 그래서 기준은 잡고 매매하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대환가학은 짧은 손절을 각오하고 진입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것은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고요. 절대적으로 주가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생각해 봐도 안 늦는다고 생각해요.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뭐 여기서 뭐 내 생각이 가미돼 가지고 향후 전망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흐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흐름. 결국 우리는 흐름을 어떤 흐름? 상승의 흐름을 타야 되는데 이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는 지점이 바로 이 아랫둥 11,800원과 12,000원을 보는 거고, 상승의 흐름을 더 높이려면 이 매물을 소화해서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만원이라고 하는 중요 가격대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요런 점 참고해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일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릴게요.